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먼저 고 이형준 하사관 관련 국민청원이지요. 정해진암 헛줄 사고 재수사 청원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전까지 저희가 확인한 숫자는 25,437명입니다. 네, 일단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20만 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10%를 넘기기는 했습니다. 청원 마감이 8월 1일인데요. 끝까지 좀 힘을 보태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하동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리산 산악열차, 그러니까 바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리산을 달리는 기차. 네. 요게 이제 일단 오르막길은 둘러서 가는 우리 이호기 손유진 선배가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예, 그 멀쩡한 자연과 토목 건축을 연계한 대형 관광 사업은 항상 찬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산악 열차 정도 되면은 덩치가 아주 큰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네. 뭐 열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종종 듣는 예, 경남 네. 지역에서도 케이블카 이를 둘러싸고 이렇게 찬반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늘 손대지 않는 자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쪽과 네, 그리고 적당한 개발로 지역 살림살이를 키우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쪽이 맞서기 마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번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이게 사실 좀 말이 좀 그냥 직관적으로 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라고 할게요. 네네. 예,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역시 크게 보면 그 보존과 개발이라는 가치가 부딪히는 현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우리가 좀 흐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네. 사업 추진 노율이까지는 함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제가 그 지자체 그런 네이밍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알프스 하동입니다. 저는 하동이 더 나은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알프스 붙이는 건 좀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타임라인 이야기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일단 이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하동군이 지리산 인근을 개발하는 대규모 관광 사업, 그러니까 지리산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이제 기사로 이제 이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알프스는 사실 저 영남 알프스라 해가지고 네네. 그 양산 밀양 쪽에서 더 먼저 쓰던 말이긴 한데 또 여기 또 구태여 알프스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 내용 한번 네네. 짚어주시죠. 하동군 화계면에서 악양면, 청안면 일대 지리산 권역을 모노레일과 산악 열차로 연결하는 내용인데 네. 이때 당시 이제 총 연장 18.9km로 네. 나왔었고 예산은 1,300억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 네. 당시에는. 아울러 이제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화계면 도심마을과 예. 형제봉, 활공장 사이에 상상미술관 그리고 이제 치유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런 게 이제 합쳐가지고 네.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었죠. 네. 상당히 대규모 사업인데다가 또 네. 사업 대상지가 네. 국립공원인 지리산 언저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 진행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관련법 통과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구역 지정 등 절차에 걸린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네. 사업 구간이 국립공원 지역은 아니지만 국유림 지역이어서 관계 부처인 환경부나 산림청 등의 인허가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벌써 딱 말만 들어도 일이 쉽지 않겠다 싶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 보도를 보니까 2018년 10월에 네, 윤상기 하동 군수가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를 했고 네,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네네. 현행 그 산지관리법상 시설 도입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네네. 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네. 있네요. 그래서 뭐 관련법 제정한 게 이제 특별법 이야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게 2018년 12월 예. 기획재정부가 산림 휴양 관광 특구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네. 이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을 합니다. 이게 아, 예, 예. 당시 기사를 보면 지리산 자락의 악양 청안면 일원의 산악 궤도 열차 13km와 모노레일 2.2km를 민자 1,50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에 사업 추진 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동구는 정부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규제 특례를 통한 산림 휴양 관광 시범 사례로 선정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하동군 이름으로 이제 밝혔었죠. 네. 개발에 걸림돌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니까 네.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큰 힘을 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제동을 걸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올해 3월에 나옵니다. 네. 예, 예. 바로 반달곰 친구들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환경부의 형제봉 일대를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렇죠. 일단 국립공원으로 묶어버리면 네. 개발 시도 자체를 이제 원천 봉쇄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개발 사업에 더 힘을 보태는 정부 발표가 지난 6월에 네. 나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한 걸음 모델 과제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가 선정이 됩니다. 한 걸음 모델 네, 이름은 귀엽네요. 그렇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이해 관계자 사이 갈등으로 네. 사업 도입이 지연되면 당사자 사이 한 걸음 양보.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이 나옵니다. 양보를 하고 네.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재적 지원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다. 요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크게 이제 개발. 네네. 네. 정부가 사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네. 나선 거니까 역시 이것도 하동군 처지에서는 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앞서 이 사업을 반대한 주체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맞습니다. 네. 그 이달 들어서 이제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반달곰 친구들이 지리산 자연 생태 환경 파괴 산악 관광 개발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을 이제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업 구간인 하동 형제봉 일대는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자 반달 가슴곰이 사는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사업으로 반달 가슴곰은 삼터를 빼앗길 것이며 삼터를 빼앗긴 반달 가슴곰이 민가 가까이 내려와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예.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걸음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한걸음 모델은 지리산 자락 주민의 안전과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 20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탈법적인 한걸음 모델 산악 관광 개발 사업을 의제로 한 관계자 회의를 당장 멈춰라 이렇게 이제 기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 보니까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20년 동안 진행됐던 내용이 눈에 딱 걸리네요. 네. 네. 얼마나 차분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이렇게 쌓아왔던 그건데 그래서 그 곰 풀어줬을 때 그때 신문에 뉴스에도 나고 막 대서- 대서특필했죠. 대서특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야 네, 되죠. 그렇죠. 네네. 그 환경 보존을 주장하는 쪽에서 당연히 그 앞설 수밖에 없는 논리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나올 때는 자치단체도 뭐 그런 점 다 고려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잘하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뭐 이 이야기에 이제 하동군이 했던 말이 생태 1급지 구간 그러니까 회남제 여기는 이제 최대한 피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구간에 임도를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 그리고 이제 뭐 반달가슴곰 서식 지역은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전파 수신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예. 반달가슴곰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가만- 대응을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네. 되는데. 어쨌든 환경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네. 예상을 한다. 이런 말로 읽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 그렇죠. 이야기죠. 예.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업 대상 지역 주민 분위기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이제 화계면 주민 대상으로 하동군이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 해소는 물론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음. 주민 투표나 여론 조사를 거쳐서 이걸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주민 중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네. 다른 반대의 움직임도 있나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에 반대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네.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산과 인접한 하동, 함양, 산청, 구례, 남원 이렇게 5개 지역 대표를 구성할 계획. 지리산시가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동만의 문제가 아닌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5개 지역 대표 모임이 이제 오늘 남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흐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마침 준비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요새 인터뷰를 또 많이 합니다. 저희가 네. 저희 그 오디오 맥도날드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목표가 네네. 지역사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별거 아닌 걸 힘줘서 얘기하지. 제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우연하게 이제 그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신 분을 네네. 만났고 이제 글로서 만났고 네.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섭외를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을 섭외한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발 사업과 자연 환경 보존 사이의 갈등을 보면은 네. 우리가 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네. 전형적인 어떤 대립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소개한 지리산 산악열차 경과 중에도 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네. 또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논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립에서. 대립의 전형에서 네.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음. 이렇게 또 반달곰이 살 수 있니 없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오는 네. 것도 뭐 흔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접근 방식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문과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과학적이다. 네. 네. 무슨 의미인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대부분 경제 논리잖아요. 네. 환경은 경제와는 다른 면에서 중요한 생존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 논리는 돈,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수익을 이야기하는데 환경 보존은 그런 접근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이득을 말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감성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예. 당위 문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네. 그 소중한 환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외한 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섭외를 하게 되었다. 예. 이런 설명이고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 정태준 씨 연결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구례의 이 지리산을 끼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정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 생태 연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뭐 지역에서는 국시모의 지리산 사람들이라는 또 환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이 형제봉 산악열차관에서 네.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지리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산을 그렇죠. 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선생님 이제 글을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 SNS에 쓰신 글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접한 내용이 산지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 불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산지관리법 내용인데 먼저 25도 이상을 개발할 수 없게 제한한 이유가 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사실 뭐 법률을 제정할 때 제가 관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예, 의도를 그렇죠. 알 수는 없으나 네네. 이제 뭐 아마도 경사도가 심한 곳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산사태나 낙석의 위험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이제 25도 산지에서 25도 정도인 곳에 이제 사람이 직접 가 보면 네. 그냥 서 있기도 좀 힘든 정도의 경사도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네. 뭐 그런 정도의 경사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급격한
부족한 경사지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개발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그 SNS에도 쓰셨지만 지리산 산악열차 개발 대상지가 이제 경사도 25도 이상이 되는 곳이 좀 제법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경사도 분석을 한 거는 GIS라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경사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네. 직접 네네. 가서 측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치 지형도라는 등고선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지도가 네네. 국가에서 다 만든 자료들이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경사도를 몇 군데를 했더니 네. 이제 뭐 안 그런 곳도 있지만 네. 심한 곳은 제가 분석한 곳 중에 가장 심한 곳은 이제 36도. 36도. 아, 예. 네. 그리고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제가 그 보고서에 넣었는데 그곳이 다 이제 25도가 넘는 구간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구간이 어떻게 가시는지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남제라는 네. 그 기존에 임도가 있는 그 회남제를 이렇게 휘돌아치면서 이제 처강동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 회남제 가기 전 회남제 주변 그 구간이 아주 또 특히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 아, 이제 예, 그쪽에서 이제 36도까지도 분석이 된 거예요. 아, 이제 그 다음에 지적하신 문제가 산악열차 소음 문제였거든요. 네. 그 산악열차 소음이 객차 내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측정했을 때 90데시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던데, 요 소음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 대책위를 꾸렸는데 네. 하동 쪽에 분들이 주축이 돼서요. 네. 그 분 중에 이제 저랑 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요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산악열차에 대한 국가에서 나온 보고서들이나 이런 거를 막 찾아봤어요, 많이. 네. 그래서 저한테 우연히 그 얘기를 아니 뭐 실내에서 90데시벨의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듣고 여기를 몇 시간을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 거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0데시벨이면 네, 그렇죠. 네. 이건 전 들어보지도 못한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상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지도 교수님이 소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 저도 좀 참여를 했고 네네. 그래서 보고서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작년 지리산 국립공원의 소음을 모델링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있는 거예요. 옆에서 차가 왕 지나가도 한 70, 80데시벨 그렇죠.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90데시벨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해서 봤더니 그 친구가 알려준 보고서를 이제 저도 한번 봤어요. 이게 정말인가. 네. 그랬더니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자연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거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어떤 환경 오염 다른 뭐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 오염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에 대한 부분도 이건 크게 고려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역시 GIS에서 이제 그 산악 열차 부분을 90데시벨로 설정을 해놓고 네. 네. 예, 어떤 간단히 모델링을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아, 네. GIS 내에서 그래서 네. 그걸로 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네. 이 산림의 지형도 있고 수목도 있잖아 나무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거에 그렇죠. 대한 감세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거는. 네네네. 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네. 해보니까 이제 국립공원 내부까지 소리가 아주 세게 60데시벨 막 40데시벨 국립공원 내부까지. 근데 이거는 또 분석 범위가 1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1km 밖에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내부까지 쑥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소음의 네. 영향이. 예, 어쨌든 프로그램 상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한계는 거지. 있지만 예.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잖아요. 예, 멸종위 예. 종 네네. 1급인데 네. 얘가 이제 이 국립공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제봉에도 실제로 서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겨울잠도 자는 거가 국립공원 연구원에 의해서 다 기존의 자료들이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 자료에도 그 점이 찍힌 위치도가 나가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인데 이 곰의 생태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이거를 좀 더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문헌을 좀 찾아봤어요. 네. 소리에 관련된 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었나 예. 그랬더니 예, 2013년도에
이제 외국이긴 한데 네. 이제 솜 어떤 종류,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종류에서 네. 이 소음이 새끼곰의 모성 행동 지시, 그러니까 새끼곰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한테 모성 행동,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자면 안아주거나 뭔가 그런 걸 네네. 지시를 많이 했다고 하고, 예, 수유하는 시간을 감소시켰고, 새끼의 소리내 뭐 발성하는 거,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에 대항하는 추가적인 이런 행동들이 뭔가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죠. 네네. 예, 뭔가 활동을 또 하고 소리를 많이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또 먹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데에서 네.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영향을 영향이 미치죠. 미치죠. 그런데 네. 예,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고, 네네. 사실 뭐 60데시벨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주변에서 일단 살지도 않겠죠. 네. 서식지로가 파괴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이게 아무래도. 웃긴 게 그 기존에 반달곰 이렇게 재생 사업은 또 별도 그렇죠. 사업대로 하면서 그렇죠. 네, 예 어. 도로 반달곰을 쫓아내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 예, 되게 웃긴 상황이요. 제가 이 대책위 출범식 지난주에 예, 하셨죠. 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에 화계에서 이제 하고, 예. 화계에서 이제 형제봉 답사를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에 도로변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동군과 국립공원 공단에서 함께 붙여놓은 건데, 네. 반달곰과 함께 살아요? 뭐 이런 식의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하동군에서. 앞에 이제 그거를 그 전에도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고무적이다. 아, 네. 하동군에서 이런 걸 하다니. 네. 괄호 열고 그걸 해야지. 시끄럽겠지만 함께 살아요. 이렇게 돼. 네. 그게 붙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산악 열차를 놓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90데시벨이라면 이게 이제 열차 안에서의 소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열차 밖이 열차 안보다 조용할 리는 없잖아요. 예.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사장 소음 뭐 이렇게 그렇죠. 이 일정 소음을 넘으면은 뭐 보상을 해야 네. 된다, 공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소음이 아마 또 60에서 70 언저리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같이 이거 활동하는 어떤 친구가 알려준 건데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수준이 뭐 90데시벨에서 90데시벨 이상에서 몇 시간 이상 뭐 근무할 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 국내의 소음 기준을 살펴보면 뭐 일반 지역, 도로변 지역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 지역은 조금 더 기준치가 높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가장 높은 기준치가 낮에 네. 도로변 지역의 75데시벨이에요. 그렇죠. 기준치고 70, 국내에서 75 정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 형제봉이란 1000m가 넘는 산에서 맞습니다. 예. 도시의 도로변보다도 더 심한 소음이 지금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좀 준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이기도 하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제 환경 보전에 대한 주장들이 뭐 곳곳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네. 사업들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로 당위성,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당위성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감성적인 주장이 좀 예, 많은 예. 면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또 결국 개발 논리에 밀리는 일도 잦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SNS를 통해서 그 선생님 올린 주장을 보면 그 환경 보존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에 이제 환경을 보존하자는 쪽에서 보여줬던 예.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능히 했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요. 근데 네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활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도 들어보면 이제 환경 단체들이 네. 이러한 어떤 근거가 부족한 네. 과학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무언가에 반대를 하거나 할 때 네. 네.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감성적인 뭐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아이, 된다고 그럼요. 그럼요.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근데 국가를 상대로 이런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네, 이번에 네. 되게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얘기를 듣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개인들이 맡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소음 기준에 그렇죠. 훨씬 더 한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법이 정한 사항이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일환으로 이제 뭐 행정적 어떤 네. 압박을 하는 방식도 지금 대책위에선 하고 있지만 네.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서 만든 보고서인데 이거 네. 말고 그쪽의 생태계를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라고 네. 해서 조사단을 또 꾸렸어요. 아, 네. 따로 꾸리신 거군요. 네. 예, 그래서 그 대책위 안에 이제 조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예, 거기서 형제범 일대를 이제 조사를 시작하기로 출범식 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했던 이야기도 네. 우리가 그냥 여기 생태계 현황을 네. 그냥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새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뭐 까치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네. 뭐 참새가 10,000마리가 있었어. 네. 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일반적인 종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나오는 건. 네. 근데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종 있죠. 그렇죠. 쌀가슴곰처럼. 네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찾자. 아, 네, 네. 다 할 필요도 없다. 다 해봤자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네. 효과는 예, 네. 예, 효과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멸종위종 여기 있을 만한 것들이 또 전문가들 머릿속엔 있거든요. 이런 자연환경이면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럼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멸종위종이 만약에 나오면 이거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보호종이기 때문에 네. 예, 뭔가 대책이 예.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 어쨌든 이제 관계 기관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그 단체의 일정과 계획이 어떤지 오늘도 무슨 일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또. 저는 대책위의 어떤 대책위에서 네.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룹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진 않아서 사실 아, 네네. 하루하루의 일정을 다 알고 있진 않고요. 예, 예. 예. 예, 그거는 잘 모르고 일단 출범식을 했고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태 조사단도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형제본 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조사는 식물상을 조사하는 팀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거 있는지 그렇죠. 멸종위종 그리고 포유류를 조사하는 팀이 있고 네. 제가 새를 조사하기로 아, 했고 조류를 예. 담당하시고. 예 네. 조류 그리고 양서파 충류 음. 예. 곤충까지 네. 조사를 합니다. 아, 굉장히 그 주변에 이 지리산 주변에 네. 이 저처럼 이거를 업으로 활동하진 않아도 네.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 좀 모여서 이제 네.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될 거다 뭐 전망을 하는 거 사실 좀 그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 바라시는 뭐 방향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게 좀 있으실까. 이런 대립 자체가 원래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반대 사업에 이렇게 깊숙이 참여한 게 처음인데 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출범식 때도 어떤 예산 관련된 전문가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 우리가 4대강을 못 막았는지 아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4대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분 말 그대로 하면 조동아리로만 반대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실하지도 않았고 처절하지도 않았다라는 네, 어떤 몸으로 그런 정말 부분을 부딪혀서 뭐 예. 하지 않았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감옥 갈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닌가 보다 아,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지금 이거에 저도 시간 투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주변에 이쪽 전문가들 많이 알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SNS에 막 올리니까 네. 그래도 이거 환경 보전에 좀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전화를 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아, 예, 또 뭐 조사할 때 도와줄 거 없냐? 그렇죠. 제가 조사할 때 필요하면은 부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이렇게 외로운 싸움은 응원해 아니네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희망이 있고 네. 특히나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네. 다른 어떤 생태계 현황을 저희가 조사하고 제가 뭐 보고서도 쓰고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반달고성돔의 서식지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예, 생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네네. 멸종위기종 1급이자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네. 그 반달가슴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긴 반달가슴곰이 지켜줄 거다. 예. 만약에 반달가슴곰이 있는 이곳이 뚫린다면 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곳도 사실 개발 못할 곳이 없죠. 보호할 필요가 없는 예. 곳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도 뚫린다면.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달곰을 믿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는데 혹시 저희가 질문하지 못했거나 청취자들에게 이런 건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 예, 좀 하고 싶은 말들 마지막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게 그래서 여기저기 만약에 SNS나 어디 기사나 이런 것들이 산악철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네.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시고 뭐 지금 최근에 서명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걸 혹시 네. 보시게 되면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려서 예. 이 문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산악열차 하동의 산악열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네. 예 이거에 지금 그 산림관광휴양 특별법이라는 걸 지정하는데 제정하는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면 이제 그 특별법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국의 산림이 그 특별법이라는 건 이제 그 규제들을 다 모든 걸 다 피해갈 수 있는 네.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동의 어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정태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총선 때 그 후보 공약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했던 그 말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네요. 뭐였죠? 그때 우리가 각 선거구 후보 공약을 보면은 거의 빠짐없이 관광 산업 관련 공약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외곽 지역일수록. 네네. 네. 뭐 특별한 제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관광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거는 좀 당연하죠. 그거는 뭐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것뿐이라면. 네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렇죠. 관광 산업에만 의지한 지역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 관광 산업이 마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뭐 그런 시각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앞서 정태준 쌤 얘기한 것처럼 네.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네. 공론장에서 더 많은 사람과 공유가 돼서 네.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